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사 표현을 좀 해야 된다. 울어야 재워주고 울어야 젖주고 울어야 기저귀 갈아준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신다면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천우신조라는 단어도 써요. 이런 운에서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써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올 한 해도 예. 벌써 10월 달이 지나고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예. 내년의 운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2024년 예, 예. 갑진년에 가장 좋으신 분들 선생님이 호명해 주시는 예.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간 참 빨리 가요. 벌써 내년 신년 운세를 갖다가 얘기할 때가 왔네. 네. 자, 2024년 이제 갑진년 푸른 용의 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자, 가장 대박나는 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첫째는 뭐냐면 본인의 기운, 예, 본인의 어떤 정신적 뿌리, 네. 혹은 또 뭐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어떤 활동성, 진취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강해지는 그런 띠가 있을 것이고. 네. 또 본인의 성향이 또 있다 보면 환경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네. 또 이 환경 여건상으로 무언가 이제 좀 그 활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이 또 성립되는 그런 띠가 있어요. 네. 자, 먼저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신적 뿌리가 강해지고 네. 또 이제 기운이 강해져 가지고 활동력, 진취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띠를 얘기하자면 첫째 돼지띠, 소띠, 그다음 범띠, 토끼띠 이렇게 띠가 4개가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 용의 해에 푸른 용의 해에 네. 좀 환경적인 의미에서 있잖아요. 네. 네. 이 용띠 해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반한살 이렇게 얘기해요. 반한살. 살이라는 말이 붙어서 좀 그 뭐 하기는 한데 반안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이제 말 안장이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네. 옛날에는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탔잖아요. 그죠? 네네네. 즉 내가 탈 말에 안장이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타면 네. 올라타는 거죠,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지위, 권력, 위치가 확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안장에 올라탔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달릴 준비. 달릴 준비가 끝났다. 네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한살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안장살. 안장살이라는 글자 그대로 이제 말 안장이 놓여졌다. 그 다음에 이제 번영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번영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안장살, 번영살이라고 불리우는 반한살에 해당하는 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띠가 3개가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돼지띠, 토끼띠는 본인의 어떤 정신적 뿌리, 네. 활동력, 진취성도 좋아지고 환경적으로도 말 한 장이 놓여지는 반한살이 되니까 네네. 자, 돼지띠, 토끼띠가 내년에 가장 대박나기 좋은 띠가 되겠죠. 예. 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그 다음 이제 환경은 조금 못 받쳐주더라도 네.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성립되는 네. 이제 그런 띠가 이제 소띠, 범띠. 그 다음에 본인의 기운은 다소 좀 약간 침체돼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는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여건이 갖춰주는 띠, 네. 양띠. 양띠. 예, 이렇게 해서 요 3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제가 양띠네. 말씀드리고 보니까 내년에 저 환경적으로 아주 뭐라 그러나 이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네.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이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뭐 운이 좋아지고 말 한 장 위에 올라탄다고 해서 뭐 특별할 거야 있겠냐면서도 뭐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뭐 기대는 좀 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볼 건데 네.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돼지띠, 네. 토끼띠, 양띠는 환경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 환경 여건이 어떤 여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에 안장이 놓여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올라탈 준비가 끝났다. 네. 즉 어느 정도의 내 지위가 확보됐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달릴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기운이, 이 환경적인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하면 우리가 20대 약관의 나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나이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대 나이대에
어떤 그 청년들의 네. 기운이 환경적으로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뭐예요? 에너지 넘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실패 좀 했기로 손이 이 뭐가 문제야 이게? 또 극복하고 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자, 실패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반환살일 때는요. 좀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큰 피해는 아니지만 네. 좀 실패를 한 번씩 겪기도 해. 음. 마냥 좋기만 하다고 하기엔 좀 뭐해요. 네. 근데 실패를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써. 태권도 초단위 전 세계에서 싸움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안다. 아. 그 뭐라 그러나 환경 여건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네. 너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진취성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너무 없어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그냥 뭐든지 밀어붙이고 네. 실천하고 글자 그대로예요. 태권도 초단이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줄 안다고. 음. 딱 그 태권도 초단에 어떻게 보면 좀 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제 좀 너무 설치다가 좀 약간 안하무인이 되기도 해요. 이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좀 고수라든지 네. 전문가를 갖다가 좀 약간 네. 못 알아본다. 이런 기운도 좀 있어요. 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20살이잖아 이제. 아. 이제 20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해도 바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신적 뿌리가 좀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첫 번째 돼지띠. 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생장이라는 말을 써요. 갓 태어난 아기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단점은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요?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없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 심지어는 싸는 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어. 네네네. 근데 희한한 게 갓 태어난 아기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어본 못 들어봤죠. 왜? 누군가가 반드시 챙겨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생장, 탄생의 이 시기를 갖다가 기운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니까 후원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갖다가 도와준다. 네. 그래가지고 지원, 도움, 또 어느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네. 자,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경사가 날 것 경사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환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 그래서 돼지띠 내년 한 해에 네.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지원, 도움, 환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아직 좀 뭐라 그러나 힘은 조금 약해.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네. 후원의 별이라 같아.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갖다가 도와주게 되어 있다. 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아기가요, 네. 새근새근 잠만 자고 있으면 누가 젖 먹여줘요? 아, 울어야 되나요? 울어야 돼. 아. 예, 이때 딱 쓰는 말이 뭐냐니까 울어야 젖준다. 아. 울어야 젖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언가 주로 나보다 연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나보다 연장자. 네. 나보다 연장자의 도움을 받아내기가 쉬운데 쉽기 때문에 주저없이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예, 주저없이. 울어야 젖준다. 네. 예, 반드시 누군가는 주게 돼 있어요. 네. 태어난 아기는 누군가는 주게 돼 있어. 단 조건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사 표현을 좀 해야 된다. 아. 울어야 재워주고 울어야 젖주고 네. 울어야 기저귀 갈아준다. 네. 예, 그러니까 요것만 명심하신다면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천우신조라는 단어도 써요. 이런 운에서는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써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보면 이게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보면 좀 어때? 귀엽고 좀 이쁘잖아요, 네네. 그죠? 귀엽고 이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물론 태어난 아기라는 것 자체가 귀엽고 이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네. 하는 짓 하나하나마다가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꼴로 얘기하면 이쁜 짓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자, 보통 이럴 때 본인 스스로가 보면 좀 동정심도 많아지고 좀 박애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귀엽고 아. 왠지 모르게 좀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좀 생기기도 해요. 기운상으로.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도와달라. 이 말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 소문 다 내죠. 네네. 즉 나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키워드는 관복출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관복을 입고 네. 막 이제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당분간 이 관복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요. 네.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 번영 이렇게 오.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반환 해가지고 갓 20살의 어떤 이제 태권도 초단에 그런 에너지가 환경적으로 공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환경적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적으로 이런 기질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 100배, 추진력도 강해지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아주 희망차고 네. 그러나 아직은 조금은 미성숙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살이 사회를 뭐를 알겠어요. 네. 그냥 뭐라 그러나 이 열정, 에너지만 넘치지. 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가끔 해. 음. 어떤 실수를 하느냐?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를 좀 못 알아본다. 전문가를 못 알아본다. 네. 그게 나보다 뭐냐 하면 알고 보면 좀 실력도 더 있고 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나만 좀 못해 보인다는 아. 이 자존심, 자만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네.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도 좀 있지만 어쨌건 간에 무언가 이제 타고 달릴 준비가 끝났고 지위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는 네.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범띠 같은 경우에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록이라는 말을 써요. 록. 자, 아까 소띠는 이제 지위를 막 얻었고 네. 이제 막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자, 호랑이띠는 요 바로 다음 단계예요. 첫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자, 그렇게까지 뭐 공무원 이제 합격해 가지고 1호봉 돼봐야 월급은 얼마나 크냐면서도 네. 객관적인 양은 얼마 안 되는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자, 제가 이제 20살에 제가 해군 하사관 출신이에요. 네네. 예. 하사관 후보생 생활을 6개월 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하사 임관을 딱 받으니까 네. 그때 돈으로 첫 월급이 지금도 기억나 15만 원을 받았어요. 아. 아마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네. 얼마 되는 돈이에요, 이게. 좀. 근데 그때 제가 이 돈을 딱 봤을 때 네. 옛날 저희들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용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그죠. 100원, 200원씩 타가지고 쓸 때였어요. 15만 원을 딱 주니까. 게다가 이제 그때 재형저축이라고 저축 8만 원을 떼고 네. 15원에서 8만 원 뗐으니까 얼마가 7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7만 원, 요즘 돈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딱 받으니까 네. 뭐를 하면 한 달 동안에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지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게. 아. 바로 범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단계, 첫 월급을 받는 단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이제 태도가 약간 바뀌어요. 아까 그 소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분이냐 하면 이제 내가 천하 무적일 것 같고 어디로든지 뛰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범띠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을 할 수 있을까 등등. 그래서 약간 출세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는 요령이 조금 더 터득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또 소띠보다는 범띠가 약간 더 좋아 보이긴 하네. 나은 운이기도 해요, 이게. 다음은 이제 이 토끼띠예요. 토끼띠는 뭐냐 하면 아까 공무원으로 얘기했으니까 공무원으로 끝을 냅시다. 네. 이제 한 정년 퇴직을 한 10년 앞둔 공무원이에요. 이제 활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정점을 지나서 이제 하강 곡선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렇지만 월급은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죠? 공무원들 보면 호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월급은 그때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청년기와 이 청년기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풍파 고초도 좀 겪었겠죠. 이제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째가 노련해져요. 네. 그때만큼의 에너지는 없지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노련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리적으로 뭔가 내가 고생은 덜 하면서도 이익은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실천력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는 떨어질 거 없고 활동력도 좀 떨어졌지만 네. 실질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이때가 더 강해지는 거지. 다만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네. 또 내면적 이 노련해지다 보면 자신감이 얼마나 굉장히 넘치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요때 꼭 달라붙는 말이 뭐냐니까 독립 독행. 뭔가 내가 독자적으로 하고 뭔가 독행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안 좋은 데가 있어. 어떤 거죠? 가족 관계예요. 아. 특히 부부지간에. 네. 왜? 독립한다는 말, 부부는 협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내가 자꾸 독립 독행을 하려고 하니까 음. 이 가족 관계에서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좀 있지만 음. 그래도 어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절정기다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건가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대박나는 띠를 알아보셨는데 예, 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아무래도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은 직접 뭐 만나 뵙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점 이제 시청자분들도 확인해 주시고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